결혼 5년, 내 피 같은 돈으로 시댁 식구 전원을 먹여 살렸건만 돌아온 건 장사치라 돈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전 남편이 새로 만난 검사 약혼녀의 모바일 청첩장을 들이밀며 의기양양하게 굴었을 때 그는 자신이 온 집안의 밥줄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만하게 시작된 이 배신은 결국 눈물 콧물 속 빼는 처절한 애원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교과서처럼 완벽한 이 반격을 지켜볼 준비가 되었는가?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은행 입금 알림이 떴다. 10억 원 우습자 뒤에는 확인 코드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잠실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연장 대금이었다. 나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여의도의 햇살이 통유리창을 넘어와 산더미처럼 쌓인 재무제표 위로 쏟아졌다. 그때 임원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동생 강도영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그는 세탁소 태그가 그대로 붙어있는 재킷을 소파에 휙 던져버리고는 내 책상 맞은편 의자를 쭉 빼고 앉았다. 형수님, 지난달 법인카드 한도 또 막혔던데요. 도영이 구깃구깃한 영수증 몇 장을 내 앞으로 쓱 내밀었다.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과장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 좀 했는데 결제할 때 카드가 안 긁혀서 결국 제 생돈으로 메꿨잖아요. 30살 강도영은 내가 맨손으로 일군 의료기기 회사에서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다. 그의 연봉은 무려 2억 원에 달했다. 나는 그 구겨진 영수증 쪼가리들을 쳐다보는 대신 그가 제출한 지출 결의서를 바로 펼쳤다. 서초동의 최고급 파인다이닝, 청담동의 프라이빗 룸살롱, 그리고 명품관에서 극은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보건복지부 과장님이 여성용 명품 핸드백도 사시나 봐. 나는 펜을 들어 그중 한 줄을 톡톡 두드렸다. 도영은 의자 등받이에 거들먹거리며 기대더니 손에 든 외제차 키를 빙빙 돌렸다. 형수님, 이런 게 다 사회생활이고 인맥 관리죠. 과장님 사모님 생신인데 제가 눈치껏 챙겨드려야 다음번 정부 입찰 때 티오라도 하나 받지 않겠어요? 우리 형도 맨날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부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인맥을 봐야 한다고. 그는 어김없이 자기 형, 그러니까 나와 결혼한 지 5년 된 남편 강욱준을 들먹였다. 나는 너무나도 당당한 도영의 뻔뻔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지출결의서 맨 아래 결제란에 사인을 휘갈겼다. 재무팀 가서 수령해. 다음 달부터는 건당 200만 원 넘는 지출은 무조건 사전 조율부터 하고 긁어. 도영은 입을 삐죽이더니 결의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일어났다. 알았어요. 아 참,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인 거 아시죠? 어머니가 청담동에 있는 그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하셨으니까 형수님이 일찍 가서 밥값 먼저 계산해 두랍니다. 저녁 7시, 나는 한정식 식당 VIP 룸의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는 이미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정갈한 밑반찬 몇 접시가 놓여 있었다. 욱주는 그 오른편에 앉아 시어머니의 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다. 뭘 하느라 이제 오는 게냐? 시어머니는 수저는 들 생각도 않은 채 눈매만 치켜뜨며 나를 쏘아보았다. 회사 신규 설비 세관 통과 문제로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나는 의자를 빼고 앉으며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장사치들이란 하루 종일 그 고철 덩어리들만 부여잡고 씨름을 하니 원 곤몸에서 천박한 돈 냄새가 진동을 하지.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는 젓가락 끝으로 맞은편의 욱준을 가리켰다. 우리 욱준이는 무려 한국대학교 출신이란다. 애당초 우리 집안 돌보느라 희생하지만 않았어도 진작에 사시 패스하고 대법원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애야. 관직이 주는 그 고귀한 명예와 지위는 너 같은 장사꾼들이 돈을 아무리 싸들고 와도 절대 못 사는 법이다. 욱주는 올해 37이었다. 허울 좋은 프리랜서일 뿐 사실 지난 5년 동안 번듯한 직장 한 번 다녀본 적 없이 오로지 내가 쥐어준 가족 카드로만 상류층 엘리트 코스프레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머니, 혜진이 평소에 회사 경영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욱주는 생선살을 발라 시어머니 밥그릇 위에 얹어주곤 고개를 돌려 내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많이 피곤했지?
괜찮아. 나는 숟가락을 들어 맑은 국물을 한술 떴다. 시어머니는 욱준이 내게 반찬을 챙겨주는 꼴을 보더니 이내 얼굴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애부터 떡두꺼비 같이 낳아야지.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면 다냐?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밖에서 남사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사 자리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욱준이 테이블 밑으로 내 손을 잡더니 가볍게 2번 쥐었다. 그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 이세 계획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는 카운터로 가 밥값을 계산했다. 시어머니가 따로 포장해달라고 주문한 비싼 홍삼 보양식 세트 가격까지 전부 내 프리미엄 카드로 긁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조수석에 앉은 욱준이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노파심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괜찮아. 나는 전방위 신호등만 응시했다. 아참. 욱준이 자기 재킷 주머니에서 내 명의로 된 블랙 가족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꺼냈다. 다음 주에 서초동에서 아는 선배님 뵙기로 했거든. 검찰청에 계시는 분인데 요새 이것저것 내 뒷배를 많이 봐주셨어. 그래서 체면칠에 좀 하게 그럴듯한 선물 하나 고를까 해. 알았어. 나는 더 묻지 않고 초록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월말이 되자 회사 재무팀에서 지난달 법인카드 청구서와 입출금 내역서 취합본을 내 임원실로 가져왔다. 나는 습관처럼 고액 지출 항목들을 꼼꼼하게 대조했다.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며 엑셀표를 훑어보던 중 내 시선이 2줄의 데이터에 딱 멈춰섰다. 5월 12일 저녁 7시 서초동의 최고급 오마카세 일식집, 법인카드 결제 금액 180만 원, 청구자는 강도영. 5월 12일 저녁 7시 30분 서초동의 명품 주얼리숍, 가족 카드 결제 금액 750만 원, 영수자 강욱준. 2가게의 거리는 3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시간대마저 소름 돋게 겹쳤다. 나는 도영이 제출한 식대 영수증 스캔본을 클릭해 확대했다. 영수증 하단 포스기에 찍힌 테이블 인원수에는 분명히 2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욱준은 그날 검찰청 선배를 만나러 간다며 선물을 사야 한다고 했다. 도영은 그날 보건복지부 과장을 접대했다고 했다. 2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동네에서 돈을 펑펑 썼는데 완전히 다른 명목의 영수증이 내 책상에 올라온 것이다. 밤 11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욱준은 게스트룸에서 게임용 헤드셋을 낀 채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어 내가 들어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장 위에 올려진 그의 자동차 키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욱준의 차 운전석에 올라탄 나는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뽑아 챙겨온 노트북 슬롯에 꽂아 넣었다. 폴더 안에 영상 파일들은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다. 나는 5월 10일자 녹화 기록을 찾아 더블 클릭했다. 화면에는 서초동의 어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장면이 비쳤다. 렌즈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시동을 끄는 소리. 이어서 조수석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 목걸이, 자기 법복에 매치하면 진짜 예쁘겠다. 욱준의 목소리였다. 평소 내게는 단 한 번도 내어준 적 없는 비굴할 정도로 다정하고 애교 섞인 말투였다. 오빠네 그 장사한다는 와이프가 눈치챈 거 아니야? 콧소리가 잔뜩 들어간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여자가 뭘 알아? 욱준이 코웃음을 쳤다. 도영이가 회사 장부로 내 오마카세 밥값까지 깔끔하게 법인 카드로 비용 처리해줬어. 그 여자는 하루 종일 잠실 아파트 전세금 뼈 빠지게 되느라 모자라서 법인 장부 까막눈이나 다름없다니까? 나는 노트북 모니터 속 정지된 지하 주차장 회색 벽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이번엔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차를 몰던 욱준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차량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욱준아.
오늘 저녁에 유라 검사님은 잘 만나 뵈었어. 시어머니 최영자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만났죠, 어머니. 선물도 확실하게 전해줬어요. 그럼 다행이고. 유라가 누구냐? 무려 중앙지검 현직 검사 아니니? 우리 가문에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져다줄 귀인이랴. 지금 내 와이프 돈은 너희 둘 데이트하고 품위 유지하는 데 쓰는 스폰서 비용쯤으로 생각하렴. 단물 다 빨아먹고 나면 미련 없이 쫓아내 버려라. 재수없게 본처 자리 꿰차고 앉아있는 꼴 더는 보기 싫으니까. 나는 영상 플레이어를 꺼버렸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뽑았다. 나는 안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 안에 우두커니 앉아 지하 주차장에 창백한 백열등 불빛만 올려다보았다. 곁에서는 환풍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단조롭게 울렸다. 데스크톱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어 그 영상 파일들을 드래그해 옮겨 담은 뒤 차 문을 밀고 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현관으로 돌아와 자동차 키를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올려두었다. 부엌으로 걸어가 찬장에서 유리컵을 꺼내 냉수를 따르려던 참이었다. 순간 손가락이 미끄러지며 유리컵이 바닥으로 아작이 났다. 쪼그려 앉아 파편들을 줍다가 그만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검지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다. 검붉은 핏방울이 맺히더니 원목 마루 틈새로 무참히 떨어졌다. 나는 그 핏방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구급함에서 데일밴드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티슈를 한 장 뽑아 피가 나는 상처를 꾹 눌러 지혈하며 다른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이 팀장님, 나는 회사 재무팀장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야밤에 연락해서 미안해요. 내일 출근하자마자 강도영 부사장이 지난 3년 동안 회사에 청구한 지출 결의서 전부랑 본인이 MD로 담당했던 프로젝트 자금 입출금 내역 싹 다 뽑아서 올려요. 단돈 1원까지 전부 원본 영수증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직접 차를 몰고 잠실 아파트로 향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시어머니 최영자는 거실에 최고급 대리석 탁자에 앉아 고상하게 다과를 즐기고 있었다. 현관 쪽 인기척을 듣자 그녀는 미간을 팍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욱준도 복도 끝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대리석 탁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흑백으로 선명하게 프린트된 블랙박스 화면 캡처, 명품관의 카드 결제 내역서, 그리고 초 단위로 타임라인이 적힌 녹취록 텍스트 묶음을 보란듯이 툭 던졌다. 최영자는 탁자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곁눈질하더니 이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벌떡 일어서지도 당황하여 허둥대지도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넘기더니 이내 찻잔을 받침대 위로 거칠게 내려놓았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욱준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탁자 위를 뒹구는 증거물들을 확인하곤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황급히 자기 어머니의 뒤쪽으로 가섰다. 내가 이미 눈치챘다니 구태여 숨기진 않으마 양팔을 가슴 앞에 교차한 최영자는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말했다. 그 아가씨 이름은 신유라, 올해 29의 현직 검사다. 앞으로 그 아가씨가 우리 가문에 어떤 급의 품위와 권력을 가져다 줄지 온몸에 돈 냄새만 찌든 너 같은 장사꾼 서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거다. 욱주는 등 뒤에서 조바심 나는 듯 머리를 벅벅 긁어대며 내 시선을 슬금슬금 피했다. 너도 이 집구석에 며느리로 붙어먹은 지 벌써 5년째다. 시어머니는 마치 큰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투로 말을 이었다.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반쪽짜리 불임이나 다름없는 너를 5년이나 거둬준 내 너그러움에 고마워할 줄 알란 말이다. 당장 내일 가정법원 가서 도장 찍어. 재산 문제는 그동안 너 이 금싸라기 같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걸로 대충 퉁치자꾸나. 재산 분할 청구 같은 구질구질한 미련 버리고 위자료 없이 맨몸으로 조용히 나가거라. 이 집은 내 생돈 10억 원을 쏟아부어 얻은 전셋집이었다. 저 인간이 입고 있는 건 내 명의의 블랙카드로 극은 명품이었다. 그들이 핥아먹은 밥상은 전부 내 회사의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이었다. 나는 최영자의 그 끝을 모를 오만한 낯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명치 끝에서부터 서늘한 빙수가 엎질러진 듯한 감각이 번져나가며
어처구니 없다는 감정마저 차갑게 덮어버렸다. 좋습니다.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무서울 만큼 서늘하고 차분했다. 최영자는 미세하게 흠칫 놀랐다. 내가 이렇게 군말 없이 물러설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이혼에 동의하죠. 재산 분할 따위 요구하며 구차하게 굴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욱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봐. 서류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챙겨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금속 소재의 문고리를 쥔 순간 등 뒤에서 최영자의 비아냥거리는 콧방귀 소리가 들려왔다. 주제 파악은 빠르네. 속물 같은 장사꾼 마인드는 살아있어서 관에 있는 사람하고는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뼛속까지 아나보지. 나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운전석에 몸을 구겨 넣은 뒤에도 나는 당장 시동을 걸지 않았다. 폐에 깊숙이 21번 들이마신 후 법무팀 총괄 진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진 변호사님, 제가 보낸 자료 다 확인하셨습니까? 대표님, 네, 확인했습니다. 강도영 부사장이 지난 3년 동안 처리한 법인 지출 내역 중 가짜 영수증 위조 및 공금 횡령 혐의가 의심되는 액수만 도합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건이 의료기기 정부 입찰건에서 외부 유령 회사를 끼고 리베이트를 받아먹은 정황 증거까지 재무팀에서 모조리 확보했습니다. 그 배임 액수만 해도 8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형사 고소장으로 완벽하게 세팅하세요. 나는 룸미러에 비친 내 서늘한 눈빛을 응시했다. 내 사인 떨어지면 즉각 검찰에 고발 접수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날씨는 소름 돋게 좋았고 볕은 눈부셨다. 나는 로비 대기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욱주는 1분도 안 늦고 정각에 나타났다. 그는 핏감이 차르르 떨어지는 이태리제 수제 정장 차림이었다. 작년 겨울 내 돈으로 최고급 양복점에서 맞춰준 그 옷을 입고 나온 꼴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눈가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환희가 실룩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창구에서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양측 모두 재산 분할에 대한 이해 제기가 일절 없었고 미성년 자녀도 없었기에 절차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다. 욱주는 펜을 들어 협의서 맨 밑에 자기 서명을 휘갈겼다. 담당 직원에게 펜을 돌려준 그가 몸을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혜진아, 앞으로 각자 제 갈 길이나 잘 가면서 살자. 그는 소매의 명품 커프스 버튼을 매만지며 말했다. 너도 내 그 수준에 딱 맞는 장사꾼 바닥에서 급이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는 일말의 가책이 담긴 의례적인 사과 한마디조차 내뱉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남은 이 지긋지긋한 서류 조가리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자신들의 계급을 화려하게 세탁해줄 그 찬란한 새 삶을 향해 꼬리를 치기 바빴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법원 회전문을 박차고 쏟아지는 햇빛 속으로 춤추듯 걸어나가는 그의 뻔뻔한 뒤통수를 응시했을 뿐이다. 나는 다른 길을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운전석에 몸을 뉘었지만 바로 시동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 차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고 에어컨 송풍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30분 뒤 조수석 시트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고 강욱준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올랐다. 내용물은 오직 짧은 한 문장과 모바일 청첩장 링크 하나뿐이었다. 나는 링크를 터치했다. 최고급 스튜디오에서 찍은 화려한 화보가 박힌 모바일 청첩장이 팝업처럼 화면에 떴다. 그 위에는 금박 폰트로 명확하게 두 줄의 글이 새겨져 있었다. 신랑 강욱준, 신부 신유라. 청첩장 링크 바로 아래 욱준이 조롱하듯 덧붙인 텍스트가 달렸다. 사람의 사회적 계급이라는 건 의료기기 쪼가리 몇 대 팔아치운다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본처 자리 군말 없이 내줘서 고맙다. 나는 그 오만한 문장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스마트폰의 창백한 불빛이 내 서늘한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나는 순간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밀폐된 좁은 차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웃음소리는 괴기스러울 정도로 이질적이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조수석 시트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브레이크를 콱 밟고 시동 버튼을 눌렀다. 6기통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짐승 같은 배기음을 뿜어냈다. 나는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감아 지하주차장을 미궁 빠져나오듯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여의도 본사를 향해 뻗은 고가도로로 시속을 높여 합류했다. 차량 내비게이션 스크린의 연락처 아이콘을 눌러 인사팀을 바로 연결했다. 법무팀 진 변호사님, 그리고 회사 전무급 이상 핵심 임원진 전원에게 당장 호출 때려요. 나는 무서운 속도로 뒤로 밀려나는 도로 이정표들을 노려보며 온도조차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딱 30분 뒤 VIP 1호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에 소집합니다. 대표님, 무슨 긴급한 인수합병 프로젝트라도 터졌습니까? 네, 나는 싸늘하게 못을 박았다. 강도영 부사장 해임 통보서 당장 정식으로 출력해서 세팅하고요. 보안팀 건장한 직원들 대회의실 앞 복도에 전부 대기시키세요. 나는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조수석에 팽개쳤다. 뜨거운 한낮의 태양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신 전방이 도로 이정표를 향해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았다. 엔진의 RPM 게이지 바늘이 한계선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다. 30분 뒤, 내 차는 여의도 본사 사옥의 지하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을 걷어차듯 밀고 나와 임원 전용 직통 엘리베이터로 직진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하이힐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숨막히게 조용한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1호 대회의실의 무거운 쌍여다지 원목문을 쾅 밀어붙였다. 법무팀 진 변호사와 인사팀 박 본부장은 이미 긴 회의 테이블 좌측에 착석해 대기 중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벽돌처럼 두터운 서류 박스 4개가 위압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천장에 빔 프로젝터 쿨링팬이 웅웅거리는 무거운 백색 소음만이 방 안을 메웠다. 나는 상석인 대표이사 전용 의자를 당겨 앉으며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45분. 복도 저편에서 비서진에게 짜증을 내며 쿵쾅거리는 다급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고 시동생 강도영이 커다란 명품 골프백을 어깨에 비스듬히 맨 채 회의실로 벌컥 들어왔다.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형광색 신상 골프웨어를 입은 채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누가 봐도 막 골프 연습장을 뛰쳐나온 꼴이었다. 아, 형수님, 대체 무슨 급한 일이길래 아침부터 사람을 불러 제껴요? 저 오후에 보건복지부 인물들 모시고 스크린 골프 치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는 배석한 진 변호사나 박 본부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의 천연 가죽 소파에 제 골프백을 휙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내 맞은편 의자를 쭉 빼고 오만하게 주저앉아 두 다리를 테이블 밑으로 건방지게 쭉 뻗었다. 나는 그 경박스러운 호칭을 바로잡아줄 가치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저 진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턱짓을 까딱했다. 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기립했다. 그는 첫 번째 서류 박스에서 스테이플러로 육중하게 재본된 A4 용지 뭉치들을 꺼내어 강도영의 얼굴 바로 앞까지 거침없이 밀어주었다. 강 부사장님. 방금 넘겨드린 자료. 부사장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회사에 올린 모든 지출 결의서, 명세서, 전수조사본입니다. 저희 재무팀 직원들이 어제 밤샘 작업으로 팩트체크까지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진 변호사의 톤은 높낮이 하나 없는 냉혹하게 공무만 집행하는 무미건조한 억양이었다. 도영은 미간을 불쾌하게 일그러뜨렸다. 그는 제 앞에 놓인 그 두꺼운 종이 더미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쳐들며 나를 쏘아보았다. 형수, 이거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 장부를 탈탈 털었다고요? 아니, 어제 내 룸살롱 접대비까지 쿨하게 결제 사인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 뭡니까? 왜요? 오늘 회사 자금 융통에 펑크라도 나서 내 목까지 뱉어내라 이겁니까? 그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체중을 싣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외제차 키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를 탁탁 2번 거슬리게 두드렸다. 맨 첫 장 표지 넘겨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직시하며 고요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도영은 콧방귀를 끼며 입맛을 쩝 다시더니
극도로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맨 위에 덮인 파일의 첫 장을 젖혔다. 서류의 활자 위로 그의 오만한 시선이 훑고 지나간 순간 거만했던 그의 얼굴 근육들이 서서히 시체처럼 굳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타임라인에 나는 사색이 되어가는 그의 낯짝을 뜯어보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듯 차갑게 브리핑했다. 본인 입으로 보건복지부 관리들 로비 명목이랍시고 서초동과 청담동에 있는 최고급 요정과 멤버십 룸살롱을 오가며 영수증 청구한 금액, 도합 4억 5천만 원 재무팀이 국세청 사업자 번호 포렌식을 돌리고 일정표를 다 대조했다. 그중 정확히 2억 3천만 원치의 세금 계산서가 실체도 없는 유령 페이퍼 컴퍼니 3곳에서 발행됐어. 그리고 그 유령 회사들의 대표이사 명이 전부 내 대학 시절 원룸같이 쓰던 룸메이트들이더군. 서류 페이지를 쥐고 있던 도영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며 부들부들 떨렸다. 구겨지는 문서 가장자리에서 사각거리는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가 용수철처럼 고개를 확 치켜들었다. 그건 현금깡 대납 영수증이잖아요. 공직자들 모실 때 증빙자료 막 남기면 안 되는 은밀한 장소들 갈 때 회사 장부가라로 처리하려고 어쩔 수 없이 쓴 편법이라고요. 우리 형도 이거 전부 다 알고 오케이 한 사안입니다. 내 잘난 형은 이 법인의 지분 단 1%도 없는 완벽한 외부인이야. 그 인간이 알고 자시고는 형사재판 법정에서는 쥐뿔만큼의 법적 효력도 없단 소리지.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턱을 까딱였다. 5번째 장으로 넘어가. 그는 공포와 분노로 어금니를 빠직 갈아대며 떨리는 손으로 뒷장 서류들을 급하게 넘겼다.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짐승같이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작년 부산 대학병원 MRI 설비 대규모 조달청 입찰건, 우리 회사 마지노선 원가 베이스는 22억이었다. 그런데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던 내가 최종 사인한 낙찰가는 25억이었지. 나는 백지장처럼 탈색되어가는 그의 무너진 상판대기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차액 3억 원이 부산에 있는 웬드뽀잡 의료 소모품 하청업체 계좌로 깔끔하게 다이렉트로 세탁돼 꽂혔어. 우리 법무팀이 그 하청업체의 은닉 지분 구조를 싹 털어봤더니 차명주주 명단 제일 꼭대기에 강도영, 내 이름 석자가 박혀있더군. 당신이 내 뒷조사를 해. 도영이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가 깔고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확 밀려나며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다. 그는 양손으로 묵직한 대리석 테이블을 짚은 채 몸을 앞으로 무섭게 내밀었다. 터질 것 같은 목의 핏대가 분노로 시퍼렇게 솟구치고 있었다. 윤혜진.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사람을 고용해 뒷조사를 해? 내가 누구야? 내 시동생이야. 가족끼리 등 맞대고 사업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콩고물 좀 나눠 먹은 걸 가지고 이딴 식으로 사람 물을 먹여? 여기는 내 회사 대회의실이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윤 대표라고 불러은하는 다리조차 꼬지 않은 정자세 그대로 압도적인 눈빛을 꽂아 넣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짓거린 그 알량한 가족이라는 타이틀 말인데 정확히 2시간 전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다. 돌진하던 도영은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멈칫했다. 대리석 상판을 지탱하고 있던 두 팔이 미세하게 후들거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오늘 오전 10시 정각, 나하고 내 형, 서울가정법원 가서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깔끔하게 찍고 남남됐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완벽하게 굳어버린 그의 얼굴을 향해 빨간 명판이 찍힌 치명적인 해고 통지서 한 장을 독사처럼 슥 밀어주었다. 내가 이 회사에서 호의호식하며 빨대를 꽂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혈연줄, 완벽하게 끊어졌다는 뜻이야. 이혼, 도영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날카롭게 치솟았다. 형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 엄마는 아셔? 미쳤어, 윤혜진. 회사 돈줄 좀 틀어주었다고 우리를 협박할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똑똑히 말해두겠는데 이혼 구질구질하게 안 끌고 도장 찍어줘서 오히려 잘 됐어. 우리 형 당장 현직 검사랑 결혼할 거거든? 우리 집안은 이제 내깟 푼돈 따위 아쉽지도 않단 말이야. 그렇게 아쉽지 않다니
그동안 삼킨 돈도 다 토해내야겠네. 나는 펜을 들어 해고 통지서 하단에 내 이름 석자를 휘갈겨 쓰고는 옆에 서 있던 인사팀 박 본부장 쪽으로 쓱 밀어주었다. 박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지서를 도영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강도영 씨, 심각한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됨에 따라 우리 회사는 귀하와의 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자, 서명하시죠. 치워. 도영이 박 본부장의 손을 거칠게 쳐내는 바람에 해고 통지서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당혹감과 분노로 얽힌 그의 이목구비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야, 윤혜진.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집안 간판이 뒤를 봐주지 않았으면 관가 사람들 눈에 내가 무슨 사람 취급이나 받을 줄 알아? 당장 우리 형한테 전화할 거야. 엄마한테도 전화할 거라고. 그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허둥지둥 꺼내려다 모서리에 폰을 세게 찍고 말았다. 진 변호사님,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시죠. 나는 짐승처럼 씩씩거리는 도영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고개를 돌려 법무팀 총괄을 바라보았다. 진 변호사는 안경테를 한 번 밀어 올리고는 두 번째 서류철을 펼쳤다. 강도영 씨, 이건 단순한 해고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배임 액수가 8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형사건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무팀은 모든 증거를 이미 세팅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각, 제가 회사를 대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액정을 더듬던 도영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핏발선 눈으로 진 변호사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미쳐 날뛰던 그 기고만장한 기세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 날 것 그대로의 공포가 번져가고 있었다. 형사고소,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지며 떨려왔다. 형수님 대체 나를 감방에 쳐넣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윤 대표라고 부르라니까 나는 싸늘하게 정정해 주었다. 혜진 누나. 그는 갑자기 호칭을 바꾸더니 육중한 테이블을 빙돌아 내 쪽으로 다가오려 했다. 누나, 우리말로 좋게 풀자. 그 부산 프로젝트 말이야. 내가 먹은 돈은 진짜 쥐꼬리만 해. 남은 돈은 전부 다 형 뒤치다꺼리하고 인맥 관리하는데 썼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전부 내 독박으로 뒤집었으요. 나는 책상 위에 스피커폰 내선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1호 대회의실로 바로 들어오세요. 대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 유니폼을 입은 보안 요원 4명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강도영 씨 개인 물품 당장 치우세요. 나는 구석에 나뒹구는 골프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1층 밖으로 정중히 모셔다 드리고 이 사람 출입증이랑 주차카드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폐기 처리합니다. 윤혜진,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양팔을 꽉 붙들린 도영은 마침내 바닥까지 드러내며 악을 썼다. 발버둥 치는 바람에 그 잘난 형광색 골프웨어가 허접하게 늘어지고 구겨졌다. 씨바지도 못하는 미친년아. 고소장 넣기만 해봐. 우리 엄마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신유라 검사가 널 가만둘 줄 아냐고. 내까짓게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봐. 회의실 육중한 문이 닫히며 뒷목을 잡고 핏대를 세우던 그의 발악 소리도 복도 너머로 완벽하게 묻혀버렸다. 차단된 방 안에는 빔 프로젝터의 펜 돌아가는 조용한 소리만 남았다. 윤 대표님. 예진 변호사가 서류 박스를 착 덮으며 물었다. 오후에 고소장 이대로 접수할까요? 조사 하나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이세요. 나는 테이블 위에 흐트러진 법인카드 영수증 쪼가리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렸다. 그리고 재무팀에 지시해서 즉각 강도영 명의로 된 모든 법인카드 권한을 정지시키세요. 은행권과 협력해서 지난주에 아직 대금 결제가 안 떨어진 회사 지출 내역까지 모조리 지급 정지 먹이고 환수 조치합니다. 오후 3시에 내 임원실 책상에 앉아 각 부서에서 올라온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을 때였다. 외부 VIP 전용으로만 직통 연결되는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다. 나는 스피커폰 버튼을 꾹 눌렀다. 윤혜진. 이 집안 말아먹을 년아.
내가 대체 우리 도영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개냐. 전 시어머니 최영자의 악다구니가 수화기를 뚫고 사무실 한가운데에 폭탄처럼 투하되었다. 이성을 완벽하게 상실한 채 숨을 헐떡이며 내지르는 귀를 찌르는 발악이었다. 나는 들고 있던 결제 서명펜을 책상에 툭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보아하니 방금 회사에서 아주 잘 쫓겨난 모양이네요. 야, 너 미친 개냐? 도영이가 방금 사색이 돼서 울면서 뛰어들어왔어. 내가 걔를 감방에 보낸다느니 어쩐다느니. 뭐, 8억 원. 어차피 다 너도 우리 가족이었으니 한 식구 돈 아니더냐. 당장 경찰서에 전화 걸어서 그 망할 고소장인지 뭔지 당장 취하해. 당장. 전 시어머니, 나는 그녀의 천박한 억지를 차분하게 정정해 주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지. 당신들 식구들 쌈짓돈 빼쓰는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공금 횡령의 뒷돈 챙긴 리베이트까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감방에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그 8억 원은 저희 법무팀에서 민사소송까지 걸어 단돈 1원까지 악착같이 전액 환수할 겁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변제금 구하러 다니셔야 할 겁니다.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전화기 너머로 최영자가 탁자 위 화병이라도 집어 던진 듯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귓가를 때렸다. 내년이 우리 욱준이랑 서류 정리 좀 했다고 감히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을 것 같아? 똑똑히 들어. 우리 욱준이 새 짝은 무려 서울지검 현직 검사님이시다. 그분 입술 한 번만 달싹이면 내가 넣은 그 고소장 쪼가리는 화장실 휴지가 된단 말이다. 당장 여의도 바닥에 얼씬도 못하게 숨통을 끊어놔 줄까. 그 잘난 새 며느리 타이틀을 방패막이랍시고 치켜세우는 꼴을 듣고 있자니 기가 차다 못해 헛웃음이 비집고 나왔다. 그럼 어디 그 귀하신 신 검사님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외압 한번 넣어보시라고 하세요. 나는 통유리창 밖으로 빽빽하게 솟은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다. 현직 검사라는 분이 특경법 걸린 8억 원짜리 배임 횡령 중대 사건에 대놓고 개입할 배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죠. 고작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남자 하나 보고 징역살 예비 시동생 똥 치우려다 자기 앞길까지 순장당할 용기가 과연 있으실까요? 수학이 넘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고요해졌다. 최영자의 씩씩거리는 탁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아나무인에 거만하긴 해도 아예 머리가 텅 빈 여자는 아니었기에 잘못 건드렸다 언론이나 디스패치에라도 터지면 판이 어떻게 굴러갈지 이해한 듯 했다. 당신들이 가짜는 특권의식으로 휘감고 다녔던 그 자존심, 그거 다 내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마이크에 입술을 바짝 가까이 댔다. 잠실 최고급 아파트, 서초동의 고급 일식집, 당신 아들이 새 검사 마누라한테 상납한 다이아 목걸이까지 말입니다. 이제 그 피 빨아먹던 생명줄은 뽑았습니다. 그토록 부르짖던 그 고상하고 우아한 상류계층 안에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길 빕니다. 나는 그녀가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아예 유선 전화기의 연결선까지 쑥 뽑아버린 뒤 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기록이 새까맣게 도배되어 있었다. 강욱준, 52통. 최영자, 35통. 강도영, 11통. 메시지 보관함은 강욱준이 쏟아낸 카카오톡 문자로 터질 지경이었다. 혜진아, 전화 좀 받아. 도영이 일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너 진짜 고발장 접수한 거야? 너 미쳤어. 우리 오늘 오전에 막 헤어졌잖아. 혜진아, 돈 문제는 우리 따로 만나서 합의하자. 소장부터 좀 취하해줘.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전화 받으라고. 회사 문 앞까지 쳐들어가는 꼴 보고 싶어? 나는 그 활자들을 내려다보며 머릿속에는 오늘 오전 양재동 가정법원 앞에서 내가 사준 수제 정장을 쫙 빼입고 태양빛을 향해 춤추듯 걸어나가던 그 뒷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스마트폰 설정으로 들어가 그 세 사람의 번호를 차례대로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그러고 나서 시설관리팀에 전화를 걸었다. 윤혜진 대표입니다. 지금 1분 1초를 기점으로 강욱준이나 최영자라는 인간이 건물 1층 로비에 나타나면 바로 보안 요원들 풀어서 출입 통제하세요.
그래도 버티며 안 가면 즉각 112 불러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 넘기십시오. 이 처리를 끝낸 후 스마트폰을 책상 바닥으로 엎어두었다. 사무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천장형 중앙 에어컨의 미세한 송풍 소리만이 감돌았다. 나는 두 눈을 감고 5년 내내 저들과 얽히며 위장 깊숙이 남아있던 은밀한 구역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뼈에 들러붙은 썩은 살점을 도려내고 나자 짙은 피비린내가 풍기는 극도의 카타르시스가 차올랐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차를 몰아 잠실의 전담 부동산으로 향했다. 그곳은 롯데월드타워 인근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전세 보증금만 10억 원이 지난 5년 동안 최영자는 그 집거실에 사모님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법고시에 시원하게 떨어졌으면서 겉멋만 잔뜩 든 큰아들을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곤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나를 발견한 부동산 소장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반겼다. 아이고, 윤 대표님. 어쩐 일로 직접 다 오셨습니까? 아파트에 수리할 곳이라도 생겼나요? 나는 묵묵히 의자를 빼고 앉아 전세계약서 원본 서류와 내 주민등록증을 탁자 위로 밀었다. 소장님, 이 전세계약 만기가 딱 3개월 남았죠. 오늘 집배는 퇴거 수속 밟으러 왔습니다. 재계약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어휴, 그렇지만 여사님께서 지난달에 2년 더 갱신한다고 말씀하셨고 층수도 아예 더 높은 로열층으로 갈아탈 수 없냐고 문의하셨는데요. 이 계약서상 명의자는 접니다. 전세금 역시 제 개인 계좌에서 이체됐고요. 나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집주인한테 즉시 내용증명 우편 발송해서 세입자 퇴거 의사 통보하세요. 석 달 뒤 10억 파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이명의 계좌로 꽂히는 거 확인할 겁니다. 만기가 땡 쳤는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안 나가면 자물쇠 따고 강제 집행명도 소송 절차 바로 밟아버리세요. 소장은 내 서리빨 같은 눈빛을 보더니 눈치 빠르게 입을 꾹 다물고 인주와 서식을 꺼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오후에 당장 임대인과 현재 입주민에게 공식명도 퇴거 내용 증명을 등기로 발송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빠져나오자 서울 하늘은 곧 폭우라도 쏟아질 듯 잿빛으로 짓눌려 있었다. 나는 트렌치코트 깃을 단단히 여미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 10억 원의 전세금, 당초 구질구질한 결혼 생활의 체면을 위해 지불했던 죗값이 이제는 저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신기루를 완벽히 박살낼 최후의 바위표가 될 것이었다. 시간이 일주일 흘렀다. 수요일 오후, 나는 강남구에서 중요한 독일 조달 바이어를 만났다. 미팅은 무척 매끄러웠고 자리를 파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를 넘기고 있었다. 수행기사의 차 뒷좌석에 앉아 여의도 본사로 퇴근하던 길이었다. 차량이 사옥 앞 광장에 미끄러지듯 진입할 무렵 차창 밖 로비 회전문 밖에 서 있는 웬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내가 시설팀에 엄포를 놓은 덕분에 사설 경호원들이 그를 문 밖에서 거칠게 막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늘 입던 그 번지르르한 수제 양복 대신 구겨진 칙칙한 셔츠를 걸치고 넥타이는 멱살 잡힌 듯 풀어 헤쳐진 채였다. 머리통은 며칠 숙면조차 못한 유기견 몰골과 같았다. 강욱준이었다. 기사가 단상 아래 부드럽게 세단을 멈췄다. 나는 문을 열어줄 것도 없이 직접 뒷좌석 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차 문 닫히는 소리에 강욱준이 목을 틀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찰나 동공의 불꽃이 튀며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거의 기어오듯 내 쪽으로 돌진했다. 혜진아. 여보. 그는 내 코앞까지 들이닥쳐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발짝 물러서서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눈치 빠른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대리석 바닥에 꽉 짓눌렀다. 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자가 계속 밖에서 서성거리며 보안팀장이 진땀을 흘리며 둘러댔다. 괜찮습니다. 나도 보세요. 나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피골이 상접한 강욱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일주일 전 법원 앞에서 새로운 상류 사회조인에 취해 있던 그 엘리트 남자는 단 7일 만에 기가 완전히 빨려빈 껍데기가 되어 있었다. 혜진아,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소송 좀 취하해다오.
콧물이 범벅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눈시울이 시뻘갰다. 도영이가 구치소에 처박힌 지 벌써 3일이나 지났어. 검찰청에서 보석금 내도 절대 안 보내준단 말이야. 엄마는 어제 우체통에서 명도 소송 퇴거장 뜯어보자마자 혈압 터져서 뒷목 잡고 응급실 실려갔어. 사람이 어떻게 빙어같이 매정하냐. 우리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산 5년 부부잖아. 그 명도 소송 내용 증명 내가 법무법인 써서 꽂아 넣은 거 맞아. 나는 두 손을 트렌치코트에 찌른 채 고요하게 답했다. 그리고 도영이는 무려 8억 원이나 회사 돈 구워 먹은 특경법 범죄자잖아. 내 형제님 일인데 나한테 징징댈 게 아니라 내 그 대단하신 현직 검사 예비 신부님 뒷배를 총동원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검사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강욱준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발작했다. 고개를 처박은 채 두 손으로 낡은 바지춤만 쥐어뜯어 관절이 하얗게 달았다. 그 사람 떠났어. 바스락거리는 철저하게 바닥친 절망 섞인 파열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한쪽 눈썹을 슬쩍 까딱했다. 파혼당하셨어? 집으로 구속영장 날아온 날 그 사람 우리 거실에서 엄마랑 신라호텔 결혼 예물 품목 고르고 있었거든. 강욱준의 낯바닥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서류에 적힌 배임 죄목이랑 8억 원 피해액을 보더니만 입술 꽉 깨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더라. 다음날 새벽에 신부 집안 어르신이 전화가 와서는 이런 천인공노할 사기꾼 집단이라면서 호텔 예식 싹 다 엎어버리고 전화 차단해버렸어. 그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내 가슴 깊은 곳엔 한 점 흔들림도 일지 않았다. 신유라는 현직 검사다. 그녀의 세계는 자신과 급이 맞는 로열 패밀리나 자본의 스폰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계급 사회다. 강욱준의 그 잘난 여유가 실은 전처 피 빨아먹는 신기루란 걸 깨달은 순간 자가 자산 하나 없이 8억 비대 동생까지 감방직행 열차를 탄 이 불구덩이 집구석을 보고 누가 버티겠는가? 체제 안의 권력자들은 푼돈 장사하는 상인보다 훨씬 더 소름 돋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혜진아, 강욱준이 갑자기 무릎이 툭 꺾이며 퍽 소리와 함께 대리석 로비 바닥에 납작하게 대자로 엎드렸다. 주변을 걷던 본사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더 이상 알량한 체면 따위 세울 기력도 없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천벌 받을 놈이야? 그 여자는 애초에 다 돈 보고 들러붙은 꽃뱀이었어. 찐으로 내 편은 오로지 너 하나였는데 눈물 콧물이 번벅된 채 그가 호소했다. 내가 고소만 물러주면 엄마 10억 전세 계약만 제발 유지만 시켜주면 당장 서초구청 가서 너랑 혼인 신고 다시 올릴게. 나 진짜 그 잘난 놈들 술 먹으러 부르는 거 끊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집구석에서 밥만 푹푹 처먹게 모시고 살게. 제발. 로비 최상단에서 바닥을 핥는 이 하찮은 남자를 굽어보았다. 무려 5년이다. 피 같은 내 자본 헐어다가 명품 걸쳐 입고 나가 사회적 신분 판타지를 누리던 시간. 까발려진 그 순간조차도 내깐년 따위 푼돈이나 만지는 속물이라며 날 향해 콧대를 세웠던 오만함. 환상은 박살났고 저놈은 이제 바닥을 구르는 기생충의 진면목을 오장육부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강욱준, 나는 하이힐을 신고 천천히 쪼그려 앉아 시선을 저 진창의 높이로 치켜맞췄다. 그의 더러워진 동공에 미세한 구원의 불빛이 튄다. 사실 내가 날려준 그 모바일 청첩장 링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오내 목소리는 오직 두 사람만 들을 수 있을 만치 차분하게 흘러내렸다. 만약 내가 그 빌어먹을 링크를 굳이 내 톡으로 쏘지 않았더라면 난 카드 한도나 죄다 정지시키고 끝냈을걸. 내 동생 회사장부터는 짓도 굳이 안 했을 거고 너희 집구석을 감방으로 골인시킬 이 지옥도까진 안 짰을 테니까. 눈가의 화색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말라붙은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내 명언이 맞아. 사람의 급이라는 게 고철기계에 몇 대 팔았다고 돈으로 쉽게 사들여지는 게 아니지. 나는 무릎을 펴고 서늘하게 다시 올라섰다. 그런데 말이야. 그 천박한 돈지랄로 너희 같은 버러지들 무자비하게 진흙탕에 처박고 짓밟아버리는 맛, 이거 정말 끝내주게 짜릿하네. 나는 차갑게 몸을 돌려보안 팀장에게 똑바로 지시했다. 이거 바닥에서 치워요. 내일 당장 회사 반경 50m 내로 발끝 하나만 얼씬거려도 현행범으로 바로 경찰서에 넘기세요.
등 뒤에서 강욱준의 악에 바친 눈물 콧물 대성통곡이 쏟아져 내렸지만 나는 한 올의 미동도 없이 키릴 소리를 내며 위엄있게 회전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3개월 후 여의도 섬에 짙은 늦가을이 깔렸다. 펜트하우스 본사 임원 회의실, 통유리창 바깥으로 은행나무 잎갈이 샛노랗게 색을 입고 흩날렸다. 나는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 대리석 상판 위엔 예전 강도영이 뱉어내던 찌질한 룸살롱 지출 결의서나 꼬깃한 영수증 따윈 단 한 장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100페이지에 달하는 하드커버 양장 가죽으로 엮은 유럽연합 의료기기 수출 인프라 전략 모델 기획안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내 정면에 앉아있는 이는 이번에 갓 발탁된 신임 부사장이었다. 임수연 상무. 올해 30,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라인으로 대단한 국회의원 아빠나 집안백 하나 없지만 오직 필드 현장에서 6년 내내 피 마르며 구른 실전 스펙과 짐승 같은 시장 타겟팅 후각을 탑재한 여자였다. 윤 대표님 임수연이 결제 파일의 정산 페이지를 쿨하게 펼치며 깔끔한 딕션으로 말을 꺼냈다. 독일 미넨 병원의 제3차 론칭 건 저희 법무팀 내부 규정 컴플라이언스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오늘 컨펌 사인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영업 개시일 기준으로 1차 시드머니 바로 굴려집니다. 만년필을 들고 치밀하고 숨막히게 딱 짜인 예산안을 훑어내렸다. 뒷돈 빼돌리는 페이퍼 컴퍼니도 리베이트 잔챙이도 없는 소름 돋게 깔끔하고 청정한 자본주의 비즈니스의 정석이었다. 진행 속도 마음에 들어요? 과감하게 가세요. 결제판 최하단의 시그니처를 갈기고 난 뒤 보고서를 매끄럽게 그녀에게 밀었다. 수연은 두 손으로 단정하게 파일을 받아 안고 깍듯한 목례를 올린 뒤 카리스마 있게 집무실을 흔들림 없이 빠져나갔다. 나는 노인 블랙커피 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부드러운 온기에 스민 쌉싸름한 산미가 정신을 아주 청명하게 깨워주었다. 테이블 위 스마트폰 화면이 가볍게 진동하며 불이 켜졌다. 입금 내역 알림 문자였다. 잠실 아파트 10억 전세금. 중도 파기에 따른 위약 손실금 수수료를 칼같이 공제하고 남은 차익이 온전하게 4명의 VIP 통장으로 꽂혀든 참이었다. 풍문에 따르면 사설 용역업체가 강제명도 도장을 찍고 물건을 거리로 쑤셔 박던 날 최영자는 그 아파트 입구 아스팔트에 드러누워 짐승처럼 머리채를 잡고 뒹굴다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쑤셔졌다고 했다. 그리고 찬란한 한국대 엘리트 아들 강욱준은 8억 원의 징벌적 배상 채무금 이자라도 막기 위해 매일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폴리에스터 구김 양복 쪼가리를 걸치고 빌딩 숲에서 보험 영업 전단지를 쥐어짜개며 하루살이처럼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고 다닌다고 한다. 나는 단호하게 스위치를 눌러 하면 불을 툭 껐다. 그런 더러운 불순물들은 이제 내 뇌리에서 삭제된 지 오래였다. 육중한 문 똑똑 소리가 났다. 비서실장이 송구스러운 안색을 한 채 문을 조심스레 열었고 그 뒤편으로 어두운 맞춤 정장을 걸친 사내들의 실루엣이 연이어 들어섰다. 윤 대표님, 외부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정책과 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신데요. 다가올 내년도 조달청 국가보조금 입찰 사업건으로 대한민국 최고이신 윤 대표님의 귀한 고견을 제발 듣고 가야 한다며 대기 중이십니다. 나는 쥐었던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붙이고 매끄럽게 일어섰다. 일행 가장 선두에 우뚝 선 자막한 50대 남성. 값비싼 이태리 패턴의 양복을 걸치고 가슴팍 좌측엔 정부 고위 공무원 배지를 달고 빛을 내고 있었다. 최영자가 매일 밥상머리에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하늘처럼 떠받들어 모시던 신분, 전 남편이 평생토록 온갖 연기를 다하며 핥고 싶어 오르려 발악하던 위치. 그리고 시동생 놈이 인맥이라는 가짜 명분으로 영수증깡을 해대던 바로 그 관직 엘리트의 권력 최상위 계층의 낯짝이었다. 보건복지부 국장이 내 모습을 포착하자 무릎 관절을 꺾다시피 서둘러 쫓아와 내 반경 3m 밖에서 구둣발을 멈춰 섰다. 최고급 금장 명함을 뽑아 양손으로 부여잡은 그는 상반신을 절반으로 완전히 접어버린 90도 폴더 인사를 뼛속까지 굽신거리며 유지했다. 아이고, 윤 대표님. 급작스레 불쑥 찾아뵙게 되어 100번 1000번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조달청 쪽에서 윤 대표님 회사의 압도적인 첨단 기술력에 지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귀한 시간 한 모금만 내주신다면 저희가 그 높으신 식견 한 번만 귀동량에 가고 싶은데 제발 잠시만 자리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벌벌 기는 목소리 톤에는 내 심기를 건드릴까 극도의 존비어가 처절하게 깔려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명예로운 계층의 표상이었다. 내 압도적인 사무용 데스크 아래에서 아련하듯 작아진 정부 고관 대작 일행의 정수리를 한가롭게 조감했다. 지난 5년 그 골방 같은 집구석에서 돈 냄새 진동하는 수준 낮은 장사치 젤리트 호적의 흙탕물 튀기는 미친년으로 돌팔매질 당했던 내가 지금 이 절대 자본의 최정점에 완벽하게 군림하여 그들이 신처럼 숭배해 마지 않던 사회적 계급장의 가장 치명적인 복종을 편안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앉으시죠. 명함을 가볍게 두 손가락으로 채듯 넘겨받은 나는 시선의 각도조차 흔들지 않은 채 턱짓으로 무심하게 가죽 소파를 까딱 가리켰다. 마침 제가 커피 한 잔 쓸 시간 정도는 있거든요. 통유리로 투명하게 뚫린 여의도 펜트월에 가오 위로 쨍한 햇볕이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일말의 자비조차 없는 그 빛은 내 광활한 책상 정중앙을 직통으로 때리며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대표이사 금장 명판에 박힌 세 글자에 숨막히게 찬란한 오라를 덧씌웠다. 윤혜진. 그것은 이 거대한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오직 나만의 이름이었고 완벽하게 통치되는 나의 철의 제국이었다. 내레이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이 시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